보온성이라든가 가벼움이라든가 아무리 인위적으로 훌륭하게 만든다 하더라도 쫓아올 수가 없대요. 대신에 아주 비슷하게만 흉내를 내는 것 뿐이고, 정말 중요하게 좋은 장점은 추워지기 전에 사잖아요. 겨울철 의류들은 100년 만에 오는 추위 뭐 이래서 비싼 돈 주고 사는데,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겨울철 의상은 사면 1년만 입고 버리지 않아요. 최소 3년은 입어요. 40만 원, 50만 원, 비싼 건 100만 원 돈이 넘기 때문에 좋은 충전재, 좋은 소재의 의류를 싸게 좀 구매하고 싶다라고 하면 무조건. 이번에 준비한 컨텐츠는 알고 사자, 그 중에서도 소재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겨울철의 가장 대표적인 충전재,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 걸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천연 소재의 충전재는 구스다운, 또 하나는 덕다운, 천연 소재의 충전재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인공 섬유 충전재라고 하죠. 천연 소재를 흉내낸 인위적으로 만든 소재, 국내산으로는 웰런이라고 하는 소재가 있고요. 신슐레이터, 3M사에서 만든 거. 달나라를 갔을 때 우주복으로 썼다는 소재가 바로 신슐레이터. 또 하나는 서머라이트, 가장 대표적인 겨울철 충전재 소재로 되어 있는데,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패딩류를 구매하실 때 도움이 되는 키워드로서 사용해 보시라고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다운자켓, 다운자켓,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모든 부분을 다 다운자켓 아닙니다. 다운이라고 쓸 수 있는 데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가슴털과 깃털의 배합 비율, 80-20이냐 90-10이냐, 즉 80% 이상의 가슴 솜털, 덕다운이 됐건 구스다운이 됐건 80에서 90%가 들어가 있을 때에만 다운이라고 씁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표기를 쓰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거 거위털인데? 야, 이거 지금 오리털인데? 싸네?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다운이라는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통의 비율이 50대 50. 그래서 내가 이왕이면 큰맘 먹고 사는 거 다운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제품을 선택을 해야 제대로 된 제품을 선택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필파워라고 하는 단위 들어보셨습니까? 그냥 사시는군요. 북적 얼굴, 빨간 얼굴, 아니면 명품, 여기에도 스펙 사양이 있습니다. 필파워라고 그래서 1언스 중량의 가슴 솜털을 집어넣었습니다. 24시간 쫙 압축을 해놓고 탁 풀어놓고 어느 정도로 부푸느냐, 똑같은 중량이지만 작게 부풀어오는 경우가 있고요, 뻥튀기처럼 뻥 하고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 기준점이 700, 600 정도를 정가운데라고 해서 600 이하면 필파워가 조금 떨어진다, 저렴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700 이상이다, 1000까지 나오기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도 적은 양입니다만 안쪽에 있는 풍성하게 뻥 하고 공기층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훨씬 더 고급 제품이고 훨씬 더 좋은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다운이라고 쓰여져 있는지를 보시고요. 필파워는 700 이상쯤을 구매하시는 게 굉장히 더 좋은 제품을 선택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무게로도 이야기를 합니다. 경량 패딩, 중량 패딩, 기준점이 300g입니다. 300g보다 안 될 경우에는 경량 다운 자켓이라고 하고요, 300g이 넘었을 때는 중량 패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공섬유 충전재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게 됐거든요. 왜 필요에 의해 됐냐면, 조류 독감이 한번 돌기 시작을 하면 구스다운이 됐건 덕다운이 됐건 구할래야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그 안에서도 가슴 솜털은 훨씬 더 적은 부위에만 나요. 이렇게 무언가 안 좋은 사태가 되면 천연 충전재 가격이 하늘 높은지 모르고 치솟게 됩니다. 이럴 때 이거하고 가장 유사하게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인위적으로 섬유 조각을 굉장히 더 잘게 쪼개갖고는 공기층을 많이 함유할 수 있게끔 인위적으로 만든 게 웰런, 서머라이트, 신슐레이터,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럼 이게 훨씬 더 좋은 거 아니야? 자연을 생각하는 거고 동물복지 차원에서도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할 텐데, 희한하게요, 천연 충전재에 갖고 있는 보온성이라든가 가벼움이라든가 아무리 인위적으로 훌륭하게 만든다 하더라도 쫓아올 수가 없대요. 대신에 아주 비슷하게만 흉내를 내는 것 뿐이고, 정말 중요하게 좋은 장점은 가격이 최대 10배 이상 저렴합니다. 자연을 생각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원하신다라고 그러면 충전재, 겨울철 따뜻하게 보내는 걸로 합성 섬유를 쓰는 것도 나쁘지 않다. 세탁 관리법에 대해서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패딩은 어떻게 세탁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드라이클리닝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드라이클리닝을 했을 때 안쪽에 있는 천연 소재, 가슴 솜털에 있었던 기름기 있거든요. 그 기름기 성분 자체가 따뜻하게 보온성을 유지하는 능력을 증가시켜주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드라이클리닝을 하게 되면 오일 성분을 빠지게 돼요. 원래 갖고 있었던 천연 충전재의 성능을 떨어뜨릴 염려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계절이 바뀔 때 한두 번 정도 드라이클리닝을 하는 게 맞다라고 권유를 해드리고, 그럼 이거 어떻게 화장품 묻은 거, 지저분한 거 묻은 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성세제 있잖아요. 미지근한 물에 타갖고 화장품 묻어 있거나 오염된 부분에다가 물로 촉촉하게 적힌 다음에 그 부위만 가볍게 헝겊이나 면으로 쓱쓱쓱쓱 그 방법으로 쓰시고요. 이런 방법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더 좋게 나와 있는 가전제품이 있죠. LG에선 트럼, 삼성에선 에어드레서, 이런 기기를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더 좋은 방법이니까 뭐 이거를 소개하려고 제가 겨울철 충전재를 소개한 건 아닙니다만, 그런 가전제품도 있으니까 잘 한번 활용해 보시라고. 알고 사자 겨울철 충전재, 알고 사면 훨씬 더 알뜰하게 살 수 있다 준비해봤습니다. 캐시미어하고 양모하고 또의 가장 큰 차이점, 둘 다 양은 양인데 하나는 산에 살고 하나는 들판에 살고, 산속에서 사는 애들이 추위를 견뎌야 되기 때문에 들판에 사는 양보다 훨씬 더 얇아요. 태워보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놓고 태울 순 없잖아, 그쵸? 태우면 머리카락 타는 냄새가 난다? 진짜. 떡지고 비닐 녹는 것처럼 녹는다? 가짜. 근데 이거를 아니다 하더라도 50%가 넘는데 말도 안 되게 싸, 이러면 의심을 해봐야 된다. 겨울철에 가장 대표적인 의류 소재, 니트와 코트에 많이 쓰이는 소재, 캐시미어하고 울이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소재가 아마 울 소재일 텐데, 이거보다 조금 더 비싸고 고급스러운 게 캐시미어. 산양의 가슴털입니다. 양모는 양의 털, 알파카는 낙타털입니다. 사막에 사는 낙타 아니에요. 고산 지역에 사는 목이 긴 애들, 그 털로 만든 게 알파카. 라쿤은 너구리털, 여우털은 폭스, 앙고라, 토끼털. 근데 라쿤하고 폭스하고 토끼털의 가장 큰 단점이 뭔지 아십니까? 엄청나게 빠집니다. 앙고라는 그해 입고 그 다음에 입기에는 불가능할 정도로 그 소재의 특징을 알고서 구매를 하는 것도 안내를 해드리고자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한번 해봤고, 그럼 천연 소재만 좋으냐? 절대 그건 아닙니다. 레이온이라고 하는 건 실크를 대체하기 위해서 나온 합성섬유예요. 인견이라고 하죠. 비스코스 레이온이라고 해서 찰방찰방한 거. 인공섬유하고 천연 소재하고 섞어야만 훨씬 더 내구성도 좋아지고 활동성도 좋아지고 관리하는 방법도 쉬워지기 때문에, 천연 소재가 100%다, 뭐 울이 100%야, 캐시미어가 100%야, 이걸로 절대 좋은 겨울철 소재는 아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섬유의 여왕, 섬유의 보석, 섬유의 다이아몬드. 이 캐시미어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고산 지역에 사는 염소예요. 산양이라고 하죠. 뿔이 좀 특별하게 생겼어요. 동그랗게 이렇게 말려진 애들. 키우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키운다 하더라도 잡아서 전부 다 빗질로 해서 모아야 돼요. 그래서 그 나오는 양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적다라는. 사는 지역도 몽골, 티벳, 인도, 네팔, 중국, 이란, 이 중에서도 높은 데, 이런 데 있기 때문에 구한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비쌀 수밖에 없는 거고, 한 마리의 염소에서 1년에 채취할 수 있는 캐시미어의 양이 약 150에서 200g. 의류 한 벌 만드는데 기본적으로 200에서 300g. 캐시미어로 100%를 하겠다. 사냥 2마리를 잡아서 빗질을 해서 손으로 모아서 직조를 해서 만들다 보니까 어렵다라는 거고, 캐시미어하고 양모하고 또의 가장 큰 차이점, 둘 다 양은 양인데 하나는 산에 살고 하나는 들판에 살고, 들판에 살기 때문에 공급받을 수 있는 양이 훨씬 더 많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성질이 달라요. 산속에서 사는 애들이 추위를 견뎌야 되기 때문에 들판에 사는 양보다 훨씬 더 얇아요. 얇기 때문에 좋은 건 부드럽죠. 모 자체에 갖고 있는 특징도 달라요. 이거 갖다 큐티클이라고 하잖아요. 캐시미어의 큐티클이 훨씬 더 촘촘하고 결이 고와요. 양모는 거칠고 두꺼워요. 양모로 만든 의류 중에 따가운 것들 있잖아요. 큐티클층이 뻑뻑한 거. 그래서 이런 양은 주로 어디에 있느냐? 스코틀랜드산. 이쪽 털이 약간 좀 뻑뻑해요. 뭐 가격은 뭐 말도 안 해도 알겠죠? 캐시미어가 비싸고 그에 비해서 뭐가 훨씬 더 저렴하다라는 거.
캐시미어 중에 캐시미어, 파시미나 훨씬 더 가늘고 얇고 짧아요. 한양의 가슴속 안쪽에 사람으로 치면 애기 솜털, 이걸 모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한때 엄청나게 유행했어요. 명품관 쪽에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캐시미어하고 파시미나는 의류 소재로 쓸 수 없어요. 워낙에나 얇고 짧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다 어디에 쓰느냐? 숄, 예복용 브라우스. 그리고 명품이라든가 이런 회사에서 내 제품은 럭셔리야 라고 하는 걸 하기 위해서 혼용해서 쓰기 위해서 캐시미어 몇 프로를 썼습니다. 양모하고 섞어서. 그 중에서도 파시미나를 몇 퍼센트 썼습니다. 이런 용도로 부가가치를 올리는 용어로 쓰는 향료 같은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만 가짜 캐시미어하고 가짜 울들이 만들어졌어요.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태워보라고 하거든요. 태우면 머리카락 타는 냄새가 난다? 진짜. 떡지고 비닐 녹는 것처럼 녹는다? 가짜. 근데 이거를 아니다 하더라도 캐시미어가 50%가 넘는데 말도 안 되게 싸. 이러면 의심을 해봐야 된다. 캐시미어 100%, 울 100% 쉽지도 않긴 한다라고 합니다만 천연 소재 100%인 게 제일 좋은 거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의복용으로 특별한 날 아주 고급스러운 소재로 쓰기 위해서 만든 게 캐시미어라고 했잖아요. 매일 세탁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특별한 날 입는 거예요. 그래서 비싼 거고요. 이렇게 천연 소재하고는 인위적으로 만든 합성 섬유라고 하잖아요. 실크의 느낌을 갖고 있는 비스코스 레이온을 섞는다든가 아니면 울을 대체해서 나온 게 아크릴이에요. 이런 것들을 섞는 거. 그래서 얘네들이 갖고 있는 좋은 장점은 천연 소재에 비해서 훨씬 더 깔끔하고 깨끗하고 길고 변형이 가능해요. 그리고 또 하나 색상을 만들어내는 표현 능력도 굉장히 좋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뭐냐면 저렴한 거 싼 거 샀더니 보풀이 많이 이네. 과연 합성 섬유 때문이냐? 아닙니다. 합성 섬유는 필링, 보풀이 거의 나지 않아요. 오히려 천연 소재들이 너무 많이 입어서 너무 활동을 많이 해서 마찰을 일으켜서 걔네들이 일어나는 게 천연 소재에서 나오는 보풀이 바로 필링이라는 거예요. 내가 활동적으로 입을 거야, 자주 입을 거야 라고 했을 때에는 굳이 천연 소재에다가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없이 적정하게 혼용이 되어 있는 혼용률을 갖고서 선택하고 입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럼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캐시미어와 울 어떻게 관리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캐시미어는 무조건 드라이클리닝 하십시오. 왜 드라이클리닝 하라고 하냐면 기름기가 껴있는 건 아니거든요. 의류로 만들었기 때문에 관리만 잘하면 오래 입을 수 있어요. 캐시미어를 한번 사면 유럽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10년 이상을 입는데요. 관리를 돈이 좀 든다 하더라도 비싼 돈 준 만큼 드라이클리닝을 권유해드리고, 울이야 다들 아시잖아요. 세탁기 자체에 울 코스가 있잖아요. 울 세제 이용하셔서 그 방법도 있습니다만 비싸게 돈 주고 샀다라고 하면 니트류는 드라이클리닝을 권유해드리는 걸로 두 번째 겨울철 의류에 들어가는 원단에 대해서 알아보는 컨텐츠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